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동국입니다. 자, 오늘은 파트 02 커말 1급 실기 중에 챕터 1 기본 작업, 그 중에 섹션 2 수학 삼각 통계 함수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죠.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카운트 함수와 썸 함수, 에버리지 함수 계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나오는 카운트의 뜻은 뭐예요? 개수라는 뜻이죠. 그래서 얘는 개수를 나타냅니다. 개수. 자, 이렇게 카운트는 개수를 나타내고요. 그래서 여기 관련된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는데 그 함수들은 다 뭐다? 개수에 관련된 값을 구할 때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자, 첫 번째로 카운트 함수를 보면요, 함수 중에 자, 우리 함수 쓸 때는 는을 먼저 사용해야 되죠. 그리고 카운트, 자, 그리고 탭키 누르면 가로까지 들어가고요. 범위 지정하게 되면 얘 뜻은 범위에서 숫자 개수를 나타낸 겁니다. 그게 뭐다? 카운트 함수입니다. 그래서 문자 개수는 안 돼요. 카운트 함수는 숫자의 개수만 셀 수 있는 함수입니다. 자, 여기 보면 예제가 있는데요. 예제에서는 카운트 하고 그 다음에 범위를 지정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만큼의 범위는 지금 개수가 8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숫자에 대한 개수입니다. 자, 그리고 우측 하단에 자동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쭉 채워보면은 여기는 왜 4개예요? 자, 여기는 문자이기 때문에 빠지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공백이기 때문에 빠집니다. 문자 공백은 빠지게 되겠죠. 오직 카운트는 숫자의 개수만.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입니다. 그래서 4라고 나왔고요. 자, 여기는 뭐예요? 자, 숫자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0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카운트는 뭐다? 범위에서 숫자의 개수를 나타낸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카운트, 범위에서 숫자 개수라는 뜻이죠. 자, 다음은 함수 중에 count a라고 있습니다. 저기서 a의 뜻은 뭐예요? all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개수를 나타낼 때 count a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count a 범위 지정하게 되면 얘의 뜻은 범위에서 모든 개수. 근데 공백은 아닙니다. 숫자나 문자에 대한 개수를 나타낼 때 count a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count 아까 구했었죠? count a 이렇게 하게 되면 숫자나 문자에 대한 개수. 그래서 여기서 아까 문자 2개가 에러라는 문자 2개가 빠졌는데 이 2개가 더해지기 때문에 4가 6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자, 근데 공백의 개수는 아닙니다. 숫자와 문자에 대한 개수를 셀 수 있는 게 뭐다? count a입니다. 자, 이렇게. 자, 다음은 함수 중에는 count blank라는 게 있습니다. blank의 뜻은 공백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 뭐라 나와요? 자, 풍선 도움말에 range라고 나오죠. range는 범위. 그래서 우리가 범위를 나타내는 용어가 3개가 있습니다. range, 실제 범위, ref, 참조 범위, array, 배열의 범위. 근데 여러분들은 다 그 용어가 나오면 뭐라 생각하면 돼요? 범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범위 지정을 하게 되면 얘 뜻은 범위에서 공백 개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게 뭐다? count blank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우고 count blank는 count blank 범위를 지정하게 되면 자, 컨트롤 엔터 하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죠. 여기 공백이 없으니까 0이 나오고 나머지 자동 채우기라면 여기서는 공백이 1개, 2개 있잖아요. 그래서 2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count blank 공백에 대한 개수를 나타냅니다. 자, 함수 중에 count if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 우리 count는 개수고 if는 조건이죠. if는 전 시간에 했습니다. 합치면 어떻게 돼요? 조건에 맞는 개수가 되겠죠. 자, 그런데 count if를 보시면요. 자, 첫 번째 검정색 두꺼운 글씨로 되어 있잖아요. 현재 나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range 뭐예요? 조건 범위가 된 겁니다. 범위인데 조건 범위.
자, 그 다음 뭐예요? 클리테리아. 클리테리아는 조건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if 계열들은요, 우리가 조건을 넣을 때는 꼭 쌍따옴표 안에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조건, 이렇게. 그럼 얘 뜻은 조건에 맞는 개수를 뜻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면요. 자, 첫 번째 문제 1. 거래처가 서울인 개수는, 자, 조건에 맞는 개수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는 하고 조건에 맞는 개수니까 count if가 되겠죠. 조건이 한 개일 때는 우리가 count if를 씁니다. 자, 그래서 range, 조건의 범위, 이만큼 범위 지정하고요. 자, 조건은 꼭 어디에다가? 쌍따옴표 안에다가 서울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개수가 나오겠죠. 조건에 맞는 개수가 나옵니다. 그게 뭐다? count if다. 조건이 한 개일 때 count if. 자, 됐죠. 여기도 보시면은, 자, 서울 하나, 둘, 세 건 있습니다. 자, 문제 2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 자, 근데 얘 문제 2는 count ifs를 해볼게요. 자, 또 다른 함수 중에는 count ifs s가 붙었습니다. 자, 우리가 영문에서 s가 붙으면 어떻게 돼요? 복수를 나타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을 처리할 때는 count ifs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밑에 풍선 도움말을 봤더니 클리테리아 range 1, 클리테리아 조건, range 범위 1, 조건 1 범위란 뜻이죠. 그 다음에 조건 1 땡땡땡 되어 있죠. 조건 2의 범위, 조건 2, 조건 3의 범위, 조건 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 첫 번째 조건 1 범위. 자, 조건 어디에다가? 꼭 쌍따옴표 안에다가 조건 1, 그리고 조건 2 범위, 그 다음에 조건 어디에다가? 쌍따옴표 안에다가 조건이 땡땡땡. 이렇게 되면 얘의 뜻은 뭐예요? 조건들에 맞는 복수죠. 개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이 2개 이상인 것에 대한 우리가 개수를 구할 때는 count ifs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 2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거래처가 서울이면서, 자, 근데 여기 조건은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때 AND 조건밖에 처리가 안 됩니다. 우화 조건은 안 돼요. 이게 좀 단점인데, 여러분들이 우화 조건은 나중에 배열 수식을 배우게 되면 거기서는 AND 조건, 우화 조건 처리가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 if 계열들은 어떻게 해요? AND 조건밖에 안 된다는 거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무에 가보면 대부분의 조건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AND 조건을 쓰지 우화 조건을 쓴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조건만, 이 함수만 알고 있어도 조건 처리할 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거래처가 서울이면서, 자, 제품명이 모니터 인 개수는,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조건이 몇 개예요? 일단 거래처는 서울, 자, 이면서 무슨 조건? AND의 조건, 제품명이 모니터, 이렇게 2개 이상인 것이 된 거죠. 거기에 대한 개수 count ifs를 쓰셔야 됩니다. count ifs. 자, 그러면 조건 1의 범위, 자, 여기 거래처 범위 지정하고, 자, 조건은 어디에다가? 쌍따옴표 안에다가 서울. 자, 조건 2의 범위 제품명 부분 이렇게 지정하고, 자, 조건 2는 뭐다? 모니터. 쌍따옴표 안에 넣으셔야 됩니다. 서울이면서 모니터에 대한 개수, 서울이면서 모니터 AND 조건이죠. 하나, 둘, 그렇죠? 2건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됐죠? 마지막으로 문제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문제 3. 자, 이 부분은 2급에서도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ITQ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문제죠. 거래처가 서울이면서 매출액 평균 이상인 개수는, 어쨌든 문제는
조건에 맞는 개수입니다. 조건들에 맞는 개수죠. 자, 그래서 함수는 count ifs를 씁니다. count ifs. 자, 첫 번째 조건 1의 범위 거래처 부분. 그래서 서울. 자, 조건은 쌍따옴표 안에. 자, 두 번째 조건 2의 범위가 매출액이 매출액 평균 이상이래요. 자, 매출액의 범위죠. 왜? 형식 자체는 조건 2의 범위니까. 그쵸? 그래서 일단 이만큼의 범위를 지정합니다. 자,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쉼표하고, 네, 함수는 여러분들 쉼표 하나, 가로 하나 정확하게 쓰셔야 됩니다. 형식이 안 맞으면 오류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 뭘 해야 돼요? 자, 조건 2를 지정해야 되는데 조건 어디에다가? 쌍따옴표 안에다가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얘 평균 이상이니까 원래대로라면 쌍따옴표하고 크거나 같다. 그리고 여기다 뭘 해야 돼요? 에버리지를 써야 되는데, 자, 에버리지 하니까 에버리지에 대한 풍선 도움말이 안 나오고 있죠. 왜 그러냐면 여기 앞에서 쌍따옴표를 해버리니까 함수가 처리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나눠 주셔야 돼요. 그래서 크거나 같다 다음에 여기서 한번 끊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연산자 뭐가 있어요? %가 있죠. %. 연결 연산자. %하고 에버리지 해서 자, 이 부분의 범위를 지정합니다. 그러면 매출액 평균 이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로 닫고 가로 닫고. 자, 그러면은 개수가 나오게 되겠죠. 요렇게 한 건. 그렇죠? 자,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 쭉 한번 구해 봤습니다. 예. 그래서 카운트 계열에 대해서 한번 쭉 구해 봤고요. 자, 이렇게. 자, 다 되셨나요? 예. 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자, 좀 넘어가서 이번엔 두 번째 썸 계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썸은 뭘 나타내요? 합계를 나타내죠. 썸. 자, 첫 번째 함수 썸 하고 범위를 지정하게 되면 얘 뜻은 범위에서 숫자에 대한 합계를 나타내죠. 그게 뭐다? 썸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자, 우리가 이만큼 매출액에 대한 합계를 구할 때 자, 밑에 부분에다가 는 썸 하고 범위를 이렇게 지정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자동 채우기를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근데 여기는 문자니까 아무래도 못 구하죠. 그리고 여기 숫자에 대한 합계 부분 이렇게 보면 얘네 합친 부분이 455가 되는 거죠. 자, 그게 뭐다? 썸입니다. 썸. 자, 그래서 썸. 자, 두 번째 썸 A는 없습니다. 썸 A는 없고요. 자, 그 다음 뭐예요? 썸 if. 자, 좀 전에 count if는 조건에 맞는 개수면 썸 if는 어떻게 돼요? 조건에 맞는 합계가 되겠죠. 썸 if 하면 자, 풍선 도움말 보면은 자, range 조건의 범위, 크리테리아 조건, 썸 range 뭐예요? 합계 구할 범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건 범위. 자, 그 다음에 조건은 어디다가? 꼭 쌍따옴표 안에다가 조건. 자, 썸 레인지 합계 구할 범위. 자, 대괄호 돼 있죠. 대괄호 뭐 가능하다? 생략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뭐예요? 조건에 맞는 합계란 뜻인 거죠. 왜? 썸은 다 이제 합계의 뜻이니까. 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한번 들어가 보면요. 거래처가 서울인 매출액 합계는 자, 조건에 맞는 합계 뭘 써야 돼요? sum if 쓰셔야 되겠죠. 그러면 조건의 범위 거래처. 자, 그리고 조건은 쌍따옴표 안에 서울. 자, sum range 합계 구할 범위 어떻게 돼요? 여기 매출액에 대한 합계 지정을 해주면 서울에 대한 매출액 합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맞는지 보시려면 자, 여기가 서울이죠. 서울 매출액. 자, 컨트롤 누르고 서울 매출액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 자, 밑에 하단에 보시면요. 상태 표시줄에 자, 이렇게 평균 개수 합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무에서는 빠르게 할 때 여기 합계를 그냥 보시면 되지 일일이 함수로 구할 필요 없어요. 여기 구한 부분하고 여기하고 일치하죠. 이렇게.
만약에 내가 최대값하고 최소값도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상태 표시줄 부분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최대와 최소도 체크를 해주시면 최대값과 최소값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자, 이만큼 범위에 대한 값들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부분은 요것도 처리해 드릴게요. sum if. 자, 다음은 똑같이 count ifs가 있듯이 sum ifs가 있겠죠. 자, 근데 sum ifs는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돼요. 자, 풍선돈말 봅니다. 첫 번째 뭐 하래요? sum range. 자, 좀 전에는 sum range가 여기 나왔죠. sum if에서는. 근데 ifs에서는 어떻게 돼요? 가장 먼저 나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필기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오죠. 자, 그리고 어떻게 돼요? 얘는 생략 가능하지만 얘는 생략 불가능합니다. 대괄호가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합계 구할 범위를 먼저 지정하고, 그 다음 조건 1 범위. 자, 조건 어디에다가? 쌍따옴표 안에다가 조건 1, 그리고 조건 2 범위, 조건 2 땡땡땡. 얘 뜻은 어떻게 돼요? 조건들에 맞는 합계. 조건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합계 구할 때는 sum ifs를 사용한다. 그래서 문제에 들어가겠습니다. 문제 2번. 거래처가 서울, 자, AND 조건만 가능하다 했죠. 이면서 제품명이 모니터인 매출액 합계는, 자, 조건들에 맞는 합계 뭘 써야 된다? sum ifs. 자, 근데 주의하실 점, 가장 먼저 sum range, 풍선도움말 꼭 봅니다. 합계 구할 범위, 합계 구할 범위, 매출액에 대한 합계 범위 지정하시고, 조건 1의 범위 거래처 범위 지정하고, 조건 1은 서울, 조건은 꼭 쌍따옴표 안에. 자, 조건 2의 범위 제품명 범위 지정하고, 자, 조건 2 쌍따옴표 안에 모니터. 자, 그러면 서울이면서 모니터에 대한 매출액에 대한 합계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여기 2건이죠. 여기 1건, 2건. 거기에 대한 합계. 자, 컨트롤 누르고 선택해보면, 자, 합계 부분이 1,900만원. 자, 똑같죠?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sum 계열도 다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average 계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average는 뭘 나타내요? 평균을 나타내죠. 그래서 첫 번째 함수 부분은 average 하고 범위 지정을 하게 되면은, 얘 뜻은 범위에서 숫자에 대한 평균. 자, 문자에 대해서는 평균을 세지 않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죠. 오직 숫자에 대한 평균만 나타내는 게 뭐다? average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average 하고 탭키 누르고 범위 지정하면, 자, 숫자에 대한 평균이 나오죠. 자, 여기 114는 공백하고, 자, 문자가 빠진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번 직접 해보면 컨트롤 누르고 선택해보면, 자, 밑에 보면 평균 114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다음은 함수 중에 average a가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 count a 뭐였어요? 5를 뜻한다 그랬죠. 모든 걸 나타내요. 자, average a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count에서는 문자도 이제 개수를 셀 수 있었는데, average에서도 자, 문자 자체를 평균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자가 들어갈 땐 어떻게 들어가요? 0으로 들어가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범위 지정하면, 자, 얘 뜻은 범위에서 모든 평균, 물론 공백은 빠집니다. 모든 평균. 숫자와 문자에 대한 평균이고, 단 문자는 뭘로 된다? 0으로 된다. 자, 그래서 average A 했을 때, 자, 여기는 변화가 없겠죠. 어차피 A라고 해도 숫자와 문자에 대한 평균이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114가 좀 전에는 에버리지로 114 했지만 자, 에러 두 개가 이제 0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자동 채우기 해보면 이렇게 76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게 뭐다? 에버리지 A, 숫자와 문자에 대한 평균입니다. 자, 똑같이 함수 중에 에버리지 if가 있겠죠. 자, sum if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range, 조건의 범위, 크리테리아 조건, 에버리지 range, 평균 구할 범위. 위에 sum하고 똑같죠. sum if하고. 그래서 조건 범위. 자, 조건은 어디에다가? 쌍따옴표 안에다가 조건. 자, 그리고 평균 구할 범위. 자, 얘 뜻은 뭐예요? 조건에 맞는 평균이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가 서울인 매출액 평균은 조건에 맞는 평균을 구해야 돼? 근데 조건이 한 개야? 뭘 써요? average if. 자, 그래서 조건의 범위 지정하고, 자, 조건은 서울. 자, average range 평균 구할 범위 이쪽 매출액. 만약에 얘가 생략 가능하잖아요. 생략되면은 조건의 범위에서 평균 구할 범위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 다음 똑같이 뭐예요? 마지막 나온 부분이 average ifs, sum ifs 있었으니까 average ifs. 그래서 sum ifs도 sum range, 합계 구할 범위를 먼저 구했듯이 average ifs도 자, average range, 평균 구할 범위를 먼저 구합니다. 평균 구할 범위. 자, 그 다음에 조건 1 범위, 조건 1, 그 다음에 조건 2 범위, 조건 2, 땡땡땡. 얘 뜻은 뭐예요? 조건들에 맞는 평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거래처가 서울이면서 조건은 무슨 조건만 가능하다? AND 조건만 가능하다. 제품명이 모니터인 매출액 평균은 조건들에 맞는 평균, average ifs로 써야 되겠구나. 그러면 가장 먼저 뭐예요? average range, 평균 구할 범위, 매출액에 대한 범위를 지정하고, 자, 조건 1의 범위 거래처 지정하고, 자, 조건 1은 서울, 조건 2의 범위 제품명 지정하고, 조건 2는 모니터, 조건은 꼭 쌍따옴표 안에 넣도록 합니다. 자, 기니까 밑에다가 넣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우리가 카운트 계열과 그리고 sum 계열, average 계열에 대해서 한번 쭉 다뤄봤습니다. 형식이 비슷하죠. 여기 sum if하고 average if하고 똑같고, 그 다음에 sum ifs하고 average ifs하고 똑같죠. 단지 합계를 구할 때는 sum 계열 쓰시면 되고, 평균을 구할 때는 average 계열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여기 수학 삼각 통계 함수에 대한 예제를 풀어보고 기타 함수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